자, 2부 순서만 끝나면 우리는 토요일 날 또 즐거운 위켄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2부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가장 재밌는 시간이죠. 자, 강원도 양구에서 소지하는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방송하다가 강경윤 기자인가요? 그거 하고 있다가 나는 한밤에 뉴스연예 뭐 이런 거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고 근데 지금 김구라 씨가 한대요. 그래서 김구라 씨 잘 못하는데 이게 농담으로 들리잖아요. 네네. 진짜 평가하는 걸 들려요. 누가 문자가 갖고 자기 얘기만 해줘. 김구라 디스 아니에요. 그러다가 듣지 마. 아니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 모르겠어. 네. 네? 그럼 신경을 끄십시오. 신경 끄 왜냐하면 신경 끄잖아요. 그럼 무척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보내요. 네. 그냥 막 들이 제가 그냥 공격을 해줬죠. 네. 저도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고. 저도 여기 한 2주간 그 봉도사님이랑 같이 방송 진행하면서 엄청난 메일을 받았죠. 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정치는 다양한 견해의 충돌이다. 맞습니다. 피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공기가 이쪽 저쪽 방향으로 튀면서 공기의 충돌로 나는 아름다움이다. 민주주의는 견해 충돌의 결과이다. 네, 사회에는 꼭 다른 의견이 필요하고 그럼요. 그 다른 의견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 윌리엄 세파이어라고 하는 예. 뉴욕타임스의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는 좀 진보적인 논조잖아요. 근데 그 칼럼니스트는 약간 보수적인 논조의 칼럼을 무려 3,000건이나 뉴욕타임스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욕하는 메일이나 혹은 편지들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양반이 2000년대 중반에 은퇴를 하면서 파격적으로 뉴욕타임스가 은퇴 칼럼을 4개를 이제 한꺼번에 실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럼 읽는 법이라는 칼럼인데 거기에 이제 12가지 이제 칼럼 읽는 법을 제시를 했는데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 이제 제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 칼럼을 읽고서 흥분해가지고 욕하는 메일을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한다. 저는 이렇게 아깝구나 이러면서. 저는 유 장관이 다 훌륭하지만 틀린 제목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그럼요. 사회. 예, 그리고 이런 다양한 주제와 무관한 다양한 얘기를 하는 방송이 좋은 방송이에요. 꼭 주제만 얘기해야 되나요? 쇼죠 쇼. 그럼요. 정치 쇼. 아니 우리가 뭐 PD 하수인들이에요? 시킨대로 하게? 네, 이제 다시 이제 주제로 들어가죠. 네,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죠. 야, 주제 아닌 걸 5분 했어요. 참 잘했어요. 빨간 펜. 빨간 펜 아시죠? 사이버 사령부. 네네. 예, 온라인 블랙리스트 작전. 네. 자,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 이거 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하려고 이제 뭐 킵해놨던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제 못했었던 건데요. 예.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제 인터넷 유통 체인이 있잖아요. 그 아마존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미국의 시애틀에 오픈을 했는데 시애틀에 했어요? 시애틀에 했어요? 시애틀. 예. 시애틀에 오픈을 했는데 무인 상점이에요. 무인 상점? 네, 무인 상점입니다.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상점을 오픈을 해서 저 실험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존고 하니까 옛날 아재들 그 생각나네. 아마존고 현지인연고. 네네네.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투고라고 하잖아요. 투고. 그것처럼 이제 아마존 고, 그러니까 아마존 그 상점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에 아마존고 어플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어플을 깐 다음에 그 어플에는 당연히 이제 자기의 결제 정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태그를 딱 이렇게 대고 문이 열려? 예. 대고 들어가서 그냥 쭉 쇼핑을 하면서 뭐 자기가 가지고 간 장바구니나 혹은 거기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장바구니나 혹은 그냥 자기 가방이나 등에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그냥 골라서 집어넣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애초에 등록돼 있는 결제 카드에서 그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만큼이 딱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마트 가면은 뭐
장 보는 일은 뭐 귀찮기도 하지만 또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가장 싫은 일이 특히 혼잡한 시간에 계산대에 길게 줄 서 있는 거. 맞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아마존고 같은 경우는 그 번거로움을 없앤 가게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이게 결제되죠? 결제 과정을 그 알고리즘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무인 상점 아이디어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20년대 초까지 모든 편의점에 계산대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일본을 포함해서 일본의 편의점을 포함해서 기존의 이제 계산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하냐면은 물건마다 다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RFID 태그라 그러죠. 스마트 태그를 붙인 다음에 소비자가 장바구니에다가 태그가 붙어 있는 물건을 집어넣고 나오면 그 태그를 한꺼번에 읽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읽어요? 그건 그 기계. 네, 기계가 RFID 기계가 그게 RF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맞습니다. 네. 예.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기존의 무인 점포의 아이디어였는데 아마존은 물건에 태그가 안 붙어 있어요. 오호. 태그가 안 붙어 있어요. 왜?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태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태그를 떼고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 지금도 태그가 붙어 있는 물건을 이제 그 캐셔들이 이렇게 그 읽어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읽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잘 안 읽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류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아마존고에서 무인 상점을 처음에 한다길래 처음에는 또 뭐 태그 달아가지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건에 태그가 안 붙어 있어요. 물건에 태그가 안 붙어 있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식별기호를 가지고 있는 봉도사님이 아마존고 안에 딱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A라는 사람이 지금 가게에 들어왔다라고 딱 인식이 되는 거죠.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그 아마존고에 들어있는 카메라, 센서 등등이 계속해서 봉도사님들을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봉도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봉도사님의 장바구니나 가방이나 혹은 손에다가 어떤 물건을 집어넣으면 바로 가상의 카트에 그 물건을 구매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상의 카트에 그 물건 목록이 오르고요. 혹은 그냥 좀 들여다본 다음에 다시 놓잖아요. 그러면 그 가상의 그 카트에서 그 물건이 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 다음에 나올 때 그 가상의 카트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값이 자동으로 정산이 되어가지고 애초에 등록돼 있는 카드 같은 결제 정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점포를 아마존고 앱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낼게요. 나쁜 아이디어. 저하고 강 기자하고 같이 들어가요. 강 기자는 아마존고 앱을 딱 찍어요. 나는 없이 강 기자 앞에 딱 붙어가. 아마존 앱이 없어요. 아마존고 앱이 없어. 그 물건 잔뜩 다 갖고 나와 내가. 근데 보안 요원이 있어요. 아하, 그렇죠. 그런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몇 가지 점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 점원들이 있는데 어떤 점원들이 있냐면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그 시애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육점 매대는 없는 것 같은데 정육점이 있다면 이제 고기 자르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아마존고 앱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그 타치하고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가는데 개 중에는 그냥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보안요원이 있고요. 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아마존고 앱이 없어. 그럼 그걸 또 깔아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노인들이라던가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점원들의 정리하는 점원들, 물건 정리하는 점원들은 당연히 있고요. 뭐 그러니까 무인 점포라고 하지만은 계산대가 완전히 필요 없는 점포라는 게 특이한 거죠. 안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점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존고가 등장을 한 다음에 이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어떤 비판들이 있었냐면 그렇다면 그 점포에 애초에 근무했던 캐셔들이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냐. 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마존의 공식적인 해명은 뭐냐면 캐셔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비생산적이면서도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직업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캐셔 업무를
없애는 대신에 예. 그 캐셔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좀 더 생산적인 예를 들어 뭐 샌드위치를 만든다거나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한 그런 업무로 전환 배치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 아마존고가 도입된다고 해서 꼭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도 좀 있고 최소한의 직원이 있었던 거네요. 네네네. 최소한의 직원이 있는 거죠. 소비자들 반응은 어때요? 소비자들 반응은 일단은 처음은 신기하다는 반응이고요. 예. 네, 어제 좀 신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 조금 사실 슬쩍하고 싶으신 정도 있는데 네, 그리고 슬쩍 가져갔는데 아니 슬쩍도 한 거죠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자들이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좀 시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과연 진짜 어느 정도까지 인식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서 초코바 같은 거 굉장히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리번 거리다가 카메라가 자기를 캐치하지 못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초코바 같은 걸 숨겨가지고 한번 나와 본 겁니다. 아하.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인식 못했죠. 아니요. 귀신같이 인식해가지고 초코바가 결제가 된 거예요. 와. 살짝 했는데. 살짝 했는데도. 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카메라랑 센서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인식이 한번 되면은 그 사람의 구매 패턴까지도 이제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른바 빅데이터. 네, 빅데이터로. 우리 빅데이터의 빅아이에 늘 감수당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봉도사님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갈 때는 데이터가 없지만은 몇 번 간 다음에는 저 사람은 들어오면은 이런 매대를 주로 선호하고 또 이런 매대부터 순서로 가고 그리고 또 구매는 보통 어떤 걸 우리 매장에서 사고 그리고 또 계산하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가정적이어서 그 마켓 이런 데 가는 것보다도 시장 보는 걸 좋아해요. 시장. 네네. 마치 이제 이 아마존고가 최근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장 최근에 오픈한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이제 좀 앞선 뉴스들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2016년 12월에 오픈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시범 운영을 한 1년 넘게 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뭐 도난 혹은 뭐 태그를 안 찍고 들어오는 사람들 등등의 그런 것들을 한 1년 정도를 시범 운영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불량률이 거의 없더라. 네,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해보고 또 계속해서 보완을 했겠죠. 아마존 고의 이 보안과 완벽하다고 하는 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 뭐든지 해요, 우리 사람들은. 네. 근데 그래서 이거 뚫으면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오픈을 했는데 별다른 부작용 없이 지금 몇 주째 지금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런 식의 계산대가 없는 무인 점포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아니 아마존고의 성공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이마트의 뭐 정용진 부회장 같은 사람도 아마 욕심내서 우리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또 기업가들의 정신은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재래식이고 전통적인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 일자리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첨단 사업을 뭐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그 일자리 줄어들면서 더 벌어지는 돈을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목 관련해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그 급여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월마트 같은 곳에서 소매점이죠? 캐셔로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서 캐셔로 일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연봉을 번대요. 근데 만약에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를 해가지고 그걸로 살림을 꾸린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빈곤층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많은 수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저임금 일자리인 겁니다. 예. 이런 뭐 마트에 이제 캐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꽤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코스트코 같은 곳 있잖아요. 예. 근데 코스트코는 캐셔들의 최저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예요.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캐셔를 하면서도 어떤 곳의 캐셔는 연 2천만 원을 받는데
코스트코 같은 기업의 캐셔는 4천만 원을 받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코스트코라는 기업의 경영진의 철학이 거기에 이제 반영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트코 경영진의 철학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직원들의 이직률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여서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비정규직 강조하고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분, 대한민국 잘못된 기업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 좀 들으세요.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잠깐 살아본 적이 있는데 미국을 가면은 그 캐셔들이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그 기업의 기업 문화라든가 맞아요. 연봉 같은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기업의 캐릭터를 금방 분석할 수 있는 예를 거죠. 들면은 코스트코라든가 아니면 트레이더조라든가 이런 이제 몇몇 고임금을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마트 같은 곳에 가면은 일단은 캐셔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손님들도 기분이 좋아요. 손님들도 기분이 좋죠. 예. 그러면서 또 막 바빠갖고 그냥 그 경매 시달리는데 급여도 안 많으면 짜증나면서 탁탁탁탁 직전으로 손님들도 기분 나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트 계산대에서 마트의 캐셔분들이랑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은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자주 오는 손님의 얼굴도 기억하고서 그러면 뭐 날씨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오늘은 뭐가 맛있는데 뭐 거기 한번 들여다봤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한 거거든요.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물건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딱 일단 눈이 마주치면 서로 씩 웃잖아요. 네. 웃고 I love your hair color. 머리색 좋다. 캐시한테 그러면 이거 미용실에서 한지 한 달 됐는데 아직도 예뻐요? 맞아요. 예쁘다고. 그러면 거기 예쁘고. 어느 미용실이야? 네, 그럼 어느 미용실이야? 매니큐어 예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걸 똑같이 공감하면서 듣고 있어요. 네. 와우. 그다음에 영어 더 안 나오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제 하나 또 지금 이제 그 마트가 지금 어쨌든 간에 캐셔들의 대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아마존고처럼 아예 캐셔들을 없애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캐셔들한테 상당한 고임금을 주면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제 마트가 한편에는 있고요. 또 이 무인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또 패스트푸드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외신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항상 가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인앤아웃 버거. 네. 캘리포니아만 있는 버거라서.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 많이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먹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냐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건축가의 평균 연봉이 약 1억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변호사의 평균 연봉이 약 1억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인앤아웃 점포의 점장의 연봉이 약 1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와, 높은 수준의 연봉이네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봉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인앤아웃 직원들이 상당히 장시간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은 그 동일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에 비해서 시급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급이 높고 여러 가지 사원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점장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연봉이 변호사들 연봉보다 한 5천만 원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아마존고 기술이 무인 점포가 늘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생산적인 분야에서 일자리가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또 기존의 비생산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직종의 연봉을 오히려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게 상생하는 나라죠. 예, 기업 문화라든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곳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영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강량구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 들어갑니다. 신나는 위켄드 되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카라 Yes sir, I can boogie. Yes, I can boogie boogie. 자,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Have a nice weekend. 저희는 월요일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이 과정을
그 알고리즘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인 상점 아이디어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20년대 초까지 모든 편의점의 계산대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기존의 일본을 포함해서 일본의 편의점을 포함해서 기존의 이제 계산대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식으로 실현을 하냐면은 물건마다 다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RFID 태그라 그러죠. 스마트 태그를 붙인 다음에 네. 소비자가 장바구니에다가 태그가 붙어 있는 물건을 집어넣고 나오면 그 태그를 한꺼번에 읽어가지고 아하.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누가 읽어요? 그런 그 기계. 네, 기계가 RFID 기계가. 그게 RF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맞습니다. 네. 예. 그걸 이용하는 게 이제 기존의 무인 점포의 아이디어였는데 아마존은 물건에 태그가 안 붙어 있어요. 오호. 태그가 안 붙어 있어요. 왜? 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봐가지고? 태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태그를 떼고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 지금도 태그가 붙어 있는 물건을 이제 그 캐셔들이 이렇게 예. 그 읽어가지고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잘 안 읽히는 경우가 전자센서가 많잖아요. 있죠. 근데 예. 잘 안 읽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오류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아마존고에서 무인 상점을 처음에 한다길래 처음에는 또 뭐 태그 달아가지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허. 물건에 태그가 안 붙어 있어요. 어허. 물건에 태그가 안 붙어 있고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식별기호를 가지고 있는 봉도사님이 아마존고 안에 딱 들어온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A라는 사람이 지금 가게에 들어왔다라고 딱 인식이 되는 거죠. 어허. 인식이 되는 순간부터 그 아마존고에 들어있는 카메라, 센서 예. 등등이 계속해서 봉도사님들을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봉도사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봉도사님의 장바구니나 가방이나 혹은 손에다가 어떤 물건을 집어넣으면 바로 가상의 카트에 그 물건을 구매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상의 카트에 그 물건 목록이 오르고요. 혹은 그냥 좀 들여다본 다음에 다시 놓잖아요. 그러면 그 가상의 그 카트에서 그 물건이 빠지고 예. 이런 일들이 반복된 다음에 나올 때 그 가상의 카트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값이 자동으로 정산이 되어가지고 애초에 등록돼 있는 카드 같은 결제 정보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네. 그 점포를 아마존고 앱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낼게요. 네네. 나쁜 아이디어. 저하고 강 기자하고 같이 들어가요. 네. 강 기자는 아마존고 앱을 딱 찍어요. 네. 나는 없이 강 기자 앞에 딱 붙어가. 아마존 네네. 앱이 없어요. 네. 아마존고 앱이 없어. 네. 그 물건 잔뜩 다 갖고 나와 내가. 근데 보안 요원이 있어요. 아하. 그렇죠. 그런 정도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몇 가지 점원들은 있어요. 그렇죠. 몇 가지 점원들이 있는데 어떤 점원들이 있냐면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 그 시애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육점 매대는 없는 것 같은데 정육점이 있다면 이제 고기 자르고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아마존 고 앱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그 타치하고 네네. 문이 열리면 이제 들어가는. 약간 보수적인 논조의 칼럼을 무려 3,000건이나 네. 뉴욕타임스에다가 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하는 메일이나 혹은 편지들을 많이 받았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양반이 2000년대 중반에 은퇴를 하면서 파격적으로 뉴욕타임스가 은퇴 칼럼을 4개를 이제 한꺼번에 실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칼럼 읽는 법이라는 칼럼인데 예. 거기에 이제 12가지 이제 칼럼 읽는 법을 제시를 했는데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그 이제 제식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 칼럼을 읽고서 흥분해가지고 욕하는 메일을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그걸 받는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한다. 저는 이렇게 아깝구나 이러면서. 저는 유 장관이 다 훌륭하지만 틀린 제목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다른 의견이 존중되는 그럼요. 사회. 예. 그리고 이런 다양한 주제와 무관한 다양한 얘기를 하는 방송이 좋은 방송이에요. 꼭 주제만 얘기해야 되나요? 쇼죠 쇼. 그럼요. 정치 쇼. 아니 우리가 뭐 PD 하수인들이에요? 친대로 하게? 네, 이제 다시 이제 주제로 들어가죠. 네, 다시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죠. 야, 주제 아닌 거로 5분 했어요. 참 잘했어요. 빨간 펜. 네, 빨간 네. 펜 아시죠? 사이버 사령부. 네네. 예, 온라인 블랙리스트 작전. 네. 자, 오늘의 주제로 예,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 이거 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하려고 이제 뭐 킵해놨던 건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제 못했었던 건데요. 예.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제 인터넷 유통 체인이 있잖아요. 그 아마존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미국의 시애틀에 오픈을 했는데 시애틀에 했어요? 시애틀에 했어요? 예. 시애틀에 오픈을 했는데 무인 상점이에요. 무인 상점? 네, 무인 상점입니다. 아마존 고라고 하는 무인 상점을 오픈을 해서 저 실험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 그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존고 하니까 옛날 아재들 그 생각나네. 아마존고 현진영고. 네네네.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테이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이제 투고라고 하잖아요. 투고. 그것처럼 이제 아마존 고, 그러니까 아마존 그 상점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에 아마존고 어플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어플을 깐 다음에 그 어플에는 당연히 이제 자기의 결제 정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태그를 딱 이렇게 대고 문이 열려? 예. 대고 들어가서 그냥 쭉 쇼핑을 하면서 뭐 자기가 가지고 간 장바구니나 혹은 거기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장바구니나 혹은 그냥 자기 가방이나 등에다가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그냥 골라서 집어넣고 그냥 나오면 됩니다. 결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오면 애초에 등록돼 있는 결제 카드에서 그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가지고 그만큼이 딱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마트 가면은 뭐 장 보는 일은 뭐 귀찮기도 하지만은 또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가장 싫은 일이 특히 혼잡한 시간에 계산대에 길게 줄 서 있는 거. 맞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아마존고 같은 경우는 그 번거로움을 없앤 가게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어떻게 이게 결제되죠? 결제. 자, 2부 순서만 끝나면 우리는 토요일 날 또 즐거운 위켄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2부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가장 재밌는 시간이죠. 자, 강원도 양구에서 소지하는 과학 전문 기자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방송하다가 강경윤 기자인가요? 그거 하고 있다가 나는 한밤에 뉴스연예 뭐 이런 거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고 근데 지금 김구라 씨가 한대요. 그래서 김구라 씨 잘 못하는데 이게 농담으로 들리잖아요. 네네. 진짜 평가하는 걸 들려요. 누가 문자가 갖고 자기 얘기만 해줘요. 김구라 디스 아니에요. 그러다가 듣지 마. 아니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라 모르겠어. 네. 그럼 신경을 끄십시오. 신경 이거 왜냐하면 신경 끄잖아요. 그럼 무척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보내요. 네. 그냥 제가 그냥 공격을 해줬죠. 네. 저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러고. 저도 여기 한 2주간 그 봉도사님이랑 같이 방송 진행하면서 엄청난 메일을 받았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맨날 예를 드는 게 정치는 다양한 견해의 충돌이다. 맞습니다. 피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공기가 이쪽 저쪽 방향으로 튀면서 공기의 충돌로 나는 아름다움이다. 민주주의는 견해 충돌의 결과이다. 네, 사회에는 꼭 다른 의견이 필요하고 그럼요. 그 다른 의견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윌리엄 세파이어라고 하는 뉴욕타임스의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는 좀 진보적인 논조잖아요. 근데 그 칼럼니스트는 약간